깊은 밤이네요.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파도 소리에 실려온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바로 우리 곁 저 바다 건너에서 수천 년 동안 비밀처럼 숨겨져 있던 어떤 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국경이나 언어 이런 거 다 뛰어넘어서요. 그저 살아남기 위해서 그 거친 파도 속에서 하나가 되었던 목소리의 흔적, 그걸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지금 거친 바다 위에 떠 있는 거예요. 사방에서는 모든 걸 집어삼킬 듯한 바람 소리, 파도 소리만 들려오고요. 이런 곳에서 우리 선조들은 대체 어떻게 서로 호흡을 맞췄을까요? 이건 그냥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백 킬로그램짜리 그물을 다 같이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건 정말 어부들한테는 생존이 걸린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한국의 어부나 바다 건너 일본의 어부나 모두가 마주했던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그 해답은요, 바로 이 세 가지에 있었어요. 그냥 시끄럽기만 한 소리로는 안 됐던 거죠. 모두의 힘을 하나로 모아주는 리듬이 있어야 했고, 그 어떤 소음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아주 강력한 소리가 필요했던 겁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두 나라의 어부들이 찾아낸 그 해답이 그냥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의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그 놀라운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두 개의 구령을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어요? 왼쪽은 우리 뱃사람들이 외치던 어기야 디야, 그리고 오른쪽은 일본 어부들의 노래에 나오는 엔냐 토토. 어떠세요? 글자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근데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소리의 울림, 그리고 힘을 모았다가 팍 터뜨리는 그 호흡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닮지 않았나요? 이게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훨씬 더 분명해지죠? 애냐랑 어기야, 토토랑 디야 이런 식으로 다른 구령들을 봐도요, 계속해서 일관된 어떤 법칙 같은 게 보여요. 꼭 원래는 하나의 언어였는데 서로 다른 환경에 맞춰서 조금씩 바뀐 것처럼 말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기에는 바로 그 바다라는 아주 극한 환경이 만들어낸 소리의 비밀 법칙 같은 게 숨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비밀 암호를 같이 한번 풀어보죠.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다치츠테토 원리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렵죠? 근데 원리는 정말 간단해요. 혹시 시끄러운 데서 친구 부를 때 나도 모르게 야가 아니라 얏! 하고 좀 더 날카롭게 소리내본 적 없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거친 파도 소리를 뚫고 내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소리를 더 단단하고 뾰족하게 만드는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자, 그물을 당기면서 디야! 하고 외치려고 해요. 근데 이 디귿 발음이 바람에 그냥 휙 하고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게 혀에 힘을 꽉 주고 터트리듯이 티야! 아니면 토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거죠. 결국 바다가 우리의 혀를 그렇게 단련시킨 셈이에요. 비밀이 또 있어요. 아가이 현상이라는 건데 이건 어기야가 왜 애냐가 됐는지를 설명해줘요. 힘을 빡 주려면 소리를 입 안쪽에서 내는 어보다는 입 앞쪽에서 내는 애가 더 날카롭고 힘이 모아지거든요. 소리가 자연스럽게 앞으로 당겨지는 거죠. 여기 또 하나의 메아리가 있어요. 우리가 짧고 강하게 힘쓸 때 헤야 하잖아요. 일본에서는 유이쇼라고 하고요. 이 두 소리 다 마지막에 힘을 팍 터뜨리기 직전에 숨을 들이쉬면서 이 하고 에너지를 모으는 소리가 들어있어요. 살아남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을 두 나라 어부들이 마치 짠 것처럼 똑같이 발견해낸 거죠. 신기하죠? 자, 다시 우리가 처음 떠올렸던 그 바다로 돌아와 볼까요? 이 모든 발견들이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잠시만 생각해 볼 시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소리들이 누가 가르쳐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책으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오직 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터져나온 아주 원초적인 외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꾸밈이나 변화 없이 우리 언어의 가장 순수한 뿌리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목소리가 무려 수천 년이에요.
수천 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거친 바다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켜져 온 거예요. 이건 박물관에 있는 유물이 아니라 어부들의 그 고된 숨결 하나하나에 담겨서 살아 숨쉬는 역사 그 자체인 거죠. 그물을 끌어올릴 때 그 고통스러운 순간, 또 만선이 되어서 기쁨에 벅찬 순간, 그리고 다 같이 하나가 돼서 힘을 모으는 그 모든 순간이요. 결국 한국의 어부도 일본의 어부도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결국 모든 이야기는 맨 처음 그 문장으로 다시 돌아오네요. 바다는 분명 우리를 갈라놓는 경계선이었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바다 때문에 그 위에서 우리는 가장 본능적인 방식으로 하나였던 거죠.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바다 말고도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삶의 또 다른 치열한 공간 어딘가에도 이렇게 숨겨진 우리의 똑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부디 편안한 밤 되세요. 깊은 밤입니다.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오늘 밤엔 아주 오래전부터 바다 건너 우리와 함께 울려 퍼졌던 어떤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순간 있으시죠? 길을 걷다가 발을 헛디뎠을 때, 혹은 문틈에 손가락이 꼈을 때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도 모르게 악! 하고 터져나오는 그 소리요. 바로 그게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일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아이고 하죠. 신기하게도 바로 옆 나라 일본에서는 아이타라고 외쳐요. 얼핏 들으면 전혀 다른 말 같지만 사실 이 두 소리는 놀랄 만큼 가까운 사이랍니다. 이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자, 여기 두 단어를 한번 나란히 볼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두 외침 모두 똑같은 소리로 시작해요. 바로 아이라는 소리죠. 고통의 순간에 입을 크게 벌리고 성대를 긴장시켜서 내뱉는 정말 가장 본능적이고 원초적인 소리. 네, 바로 이 아이라는 소리가 오늘 밤 우리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 아주 먼 옛날 하나의 뿌리에서 시작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두 갈래의 다른 이야기로 자라난 아주 오래된 소리죠. 아니 근데 수천 년 전 소리를 어떻게 아냐고요? 언어학에는요 1336 데이터 법칙 같은 원리들이 있어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죠? 근데 쉽게 말하면 이건 마치 소리를 위한 타임머신 같은 거예요.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잘 변하지 않는 단단한 소리의 뼈대를 찾아내는 거죠. 이 지도를 따라가 보면 I라는 이 핵심적인 소리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 양쪽에서 거의 변하지 않고 쭉 이어져 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진짜 재밌는 질문이 하나 남았죠? 시작이 I로 똑같다면 왜 우리는 고로 끝나고 일본에서는 타로 끝나는 걸까요? 이 소리가 걸어온 길이 왜 두 갈래로 나뉘게 된 걸까요? 그 비밀을 푸는 열쇠가 바로 다치 츠테 토 원리라는 건데요. 이것도 이름은 좀 어렵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한 주문 같은 거예요. 소리를 더 멀리, 더 힘껏 보내기 위해서 부드러운 소리에 힘을 불어넣는 마법 같은 거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사방이 바다인 섬나라 일본에서는 거친 파도 소리가 끊이지 않았을 테고 또 옛날 전쟁터는 얼마나 시끄러웠겠어요. 그런 환경에서는 부드러운 소리로는 내 뜻을 전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내 소리가 살아남으려면 더 크고 더 강해져야만 했던 거죠. 원래 디귿 같은 소리는요, 혀가 입천장에 살짝 붙었다 떨어지는 비교적 부드러운 소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더 큰 에너지를 실어서 빵 하고 터트리듯이 내뱉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드러웠던 닷소리가 아주 날카롭고 강한 탓소리로 변하게 되는 거죠. 한국의 아이고가 일본에서 더 강한 에너지를 담은 아이타로 바뀐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아이라는 똑같은 뿌리에서 시작해서 소리에 힘을 더하기 위한 다치수테토 원리를 거치면서 모습은 조금 달라졌지만 결론은 하나죠. 두 소리는 명백히 같은 곳에서 태어났다는 것. 참 묘하지 않나요? 우리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수천 년을 다른 언어를 쓰며 살아왔는데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 무심코 터져나오는 그 본능적인 외침만큼은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였던 셈이에요. 결국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비명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가장 솔직한 순간에 튀어나오는 이 짧은 소리야말로 우리가 아주 오래전부터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깊은 밤, 고요함이 내려앉은 이 시간,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저와 함께 아주 오래된 소리의 길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살면서 가장 힘껏 무언가를 들어 올렸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마지막 남은 임까지 쥐어짤 때 나도 모르게 입에서 어떤 소리가 터져 나왔나요? 우리 모두에겐 그런 순간의 소리가 있죠. 참 신기하게도요, 그 소리들은 저마다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깊은 곳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인류가 아주 오래전부터 함께 사용해온 가장 원초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죠. 네, 맞아요. 몸 안에 가득 모은 에너지를 한 번에 터뜨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 마치 오래된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비밀스러운 암호처럼 말이죠. 그 암호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놀랍게도 바로 우리 모두의 혀끝에 숨겨져 있었어요. 언어학자들이 발견한 이 오래된 약속을 다치체테토 원리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제 그 비밀의 문을 저와 함께 살짝 열어볼까요? 이 원리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았다가 터뜨릴 때 드처럼 혀로 공기의 길을 꽉 막고 있으면 에너지가 나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몸은 본능적으로 마치 댐의 수문을 활짝 열듯이 혀를 열어서 공기를 차 하고 강하게 밀어내는 겁니다. 막혔던 소리가 시원하게 열린 소리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죠. 지금 침대에 누워서 아주 작게 한번 소리 내어볼까요? 먼저 혀를 막고 트. 그리고 이번엔 혀를 열어서 차. 어떠세요? 공기가 터져나가는 그 느낌의 차이가 선명하게 느껴지시죠? 이게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를 터뜨리기 바로 전에 우리는 뭘 할까요? 맞아요.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힘을 모으죠. 여기서 또 하나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다 건너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를 모으는 소리마저 꼭 닮았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도 두 가지 약속이 있어요. 하나는 하고 콧등을 울리면서 몸 안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하고 소리를 입 앞으로 곧게 모아서 에너지를 팽팽하게 응축시키는 이 소리. 그러니까 힘을 내뱉는 소리만큼이나 그 힘을 들이마시는 소리 또한 중요한 셈이죠. 그리고 그 준비의 순간마저 두 나라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참 신비로운 일 아닌가요? 자, 이제 우리는 두 개의 열쇠를 모두 손에 쥐었어요. 힘을 모으는 소리의 비밀, 그리고 힘을 터트리는 소리의 비밀. 이제 이 열쇠로 한국과 일본의 기합 소리라는 문을 열어보면 과연 얼마나 놀라운 풍경이 펼쳐지는지 함께 보시죠. 이 소리들을 한번 나란히 들어보세요. 일본의 에이사와 한국의 에이샤, 일본의 요이쇼와 한국의 영차, 또 도코이쇼와 으라차차. 어떤가요? 마치 오래전에 헤어졌던 쌍둥이처럼 서로를 쏙 떼담지 않았나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 나눈 그 비밀들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영차와 요이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영 하고 힘을 모으고 차 하고 터트리죠. 1번도 똑같아요. 요이 하고 힘을 모으고 쇼 하고 터트립니다. 힘을 모으고 방출하는 이 약속된 흐름이 정말 놀랍도록 똑같죠. 아주 큰 힘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으라차차나 도쿠이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길어졌을 뿐이지 가장 중요한 마지막에 차차, 쇼 하고 에너지를 터뜨리는 그 핵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소리의 비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이 소리가 품고 있는 마음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이토록 닮은 소리들이 과연 그저 우연이기만 할까요? 우리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다른 언어와 시간에 살아왔다고 믿지만 어쩌면 가장 깊은 곳에서는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가장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고 가장 힘겨운 한 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입에서 터져나온 그 소리는 수천 년 전부터 바로 하나의 메아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 기합 소리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먼 옛날 바다가 우리를 가르기 전 어쩌면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모았던 그 시절의 기억을 품고 있는 귀로 듣는 살아있는 화석인 셈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일 무심코 내뱉는 다른 소리들 안에도 이렇게 잊혀진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밤 당신의 숨소리에 깃든 그 오래된 역사를 한번 상상해보면서 편안히 잠드시길 바랍니다. 깊은 밤, 혹시 잠 못 이루고 계신가요?
당신을 위해 아주 잔잔한 이야기 하나를 준비했어요. 오늘은요, 바다를 사이에 둔 두 나라, 한국과 일본의 들판에서 수천 년 동안 울려 퍼졌던 아주 작은 소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안에 담긴 놀랍고도 따뜻한 비밀에 우리 함께 귀 기울여 볼까요? 자, 잠시 눈을 감고 고즈넉한 시골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황금빛으로 익어가는 들판에서 곡식을 쪼아먹는 새들을 쫓으려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시던 소리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요, 저 바다 건너 일본의 농부도 거의 똑같은 소리를 외치고 있다면 이건 과연 그냥 우연일까요? 네, 그럼 이야기의 첫 장을 넘겨보겠습니다. 어떻게 바다를 건너서 이토록 닮은 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게 된 걸까요? 먼저 그 신기한 공통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두 나라의 소리를 나란히 놓으니까 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았죠? 일본의 호이는 한국의 허이와 허에라는 뿌릿소리를 그대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더 신기한 건 쉿이라는 소리도 허이가 변한 거래요. 근데 어떻게 허 발음이 쉿으로 바뀔 수가 있었을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마음 한구석이 그렇지가 않네요. 어쩌면 이건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기 위해 함께 발견했던 지혜의 흔적, 그런 게 아닐까요? 자, 이제부터 저랑 같이 이 오래된 수수께끼를 하나씩 풀어가 봐요.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소리의 모양에 숨어 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은 하필 이런 소리를 썼을까요?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언어학의 아, 투, 이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소리를 저 멀리까지 보내야 할 때 자기도 모르게 발음 끝이 이하고 모아지는 거예요. 마치 소리를 뾰족한 화살촉처럼 만들어서 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입을 크게 벌리고 아 해보세요. 소리가 그냥 널리 퍼지는 느낌이죠? 근데 이번엔 입을 옆으로 당기면서 이 하고 소리 내보면 어때요? 뭔가 소리가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거예요. 이 소리는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여서 공기를 뚫고 목표물에 정확하게 날아가는 거죠. 아하, 바로 이거였군요. 허이, 호이, 둘 다 끝이 이로 끝나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이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오랜 경험을 통해 본능적으로 알아내신 거겠죠. 이게 바로 가장 효율적으로 소리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걸요. 정말 생존을 위한 지혜가 담겨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수수께끼로 넘어가 볼까요? 아까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어떻게 목 안쪽에 부드러운 흐 소리가 갑자기 혀끝에 날카로운 슛 소리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여기에는 다치츠테토 원리라는 이름의 법칙이 적용된대요. 이름이 좀 어렵죠? 괜찮아요. 그냥 우리가 좀 시끄러운 데서 말할 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커지고 발음이 세지는 거, 딱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 잘 들리게 하려고 소리가 저절로 강해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일본에서는 쉿 하는 소리도 많이 쓴다고 해요. 들어보면 호이랑은 완전 다른 소리 같은데 이게 대체 호이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걸까요? 자, 소리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볼게요. 처음에는 목 안쪽에서 시작하는 부드러운 소리, 호이였어요. 근데 이걸로는 좀 약하다, 더 강하게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혀를 입천장 쪽으로 가까이 붙이고 공기를 흡 하고 세게 내보내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훅이 아니라 스에 가까운 마찰이 강한 소리가 나죠. 이렇게 소리가 더 강하게 진화한 거예요.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지는 것 같네요. 이 정말 작고 사소해 보이는 소리 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호이도 일본의 호이와 쉿도 그저 우연히 닮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넓은 땅 위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조상들이 찾아낸 가장 효과적인 소리. 그 지혜가 수천 년을 건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죠. 이 문장 잠시만 가만히 음미해 볼까요? 우리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힘든 순간 내뱉는 소리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였습니다. 어떠세요? 비록 지금은 다른 말을 쓰면서 살고 있지만
살아남기 위해 애쓰던 그 순간의 외침만큼은 아주 오래전부터 같았다는 거잖아요. 마음이 참 뭉클해지네요. 그러고 보니 문득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절박한 순간의 소리가 같았다면 혹시 아주 기쁘고 신나는 순간에 내뱉는 소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얼쑤 하고 어깨춤을 출 때 저 바다 건너 어딘가에서도 비슷한 소리로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의 기쁨의 소리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였을지 모르겠네요. 깊은 밤이네요. 잠시 저와 함께 고요한 바다에서 들려오는 아주 오래된 숨소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실래요? 바다를 사이에 둔 두 나라에서 말이죠. 수천 년 동안이나 똑같이 울려 퍼진 그런 신비로운 소리가 있거든요. 혹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호! 마치 하늘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 이게 바로 제주 해녀들이 깊고 깊은 바닷속에서 돌아와서 내쉬는 첫 숨, 숨빗소리라고 해요. 정말이지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터져나오는 아주 강렬한 생명의 소리 같지 않나요? 그런데요, 정말 신기한 건 말이죠. 바다 건너 일본의 아마라고 불리는 여성 잠수부들도 아주 비슷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쏘네게라고 하는데요. 들어보면 휴 아니면 피 이렇게 들린대요. 정말 닮았죠? 어떻게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나 똑같은 숨소리를 갖게 된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고 오래된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자, 그 비밀을 푸는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건 바로 이 소리가 그냥 평범한 숨소리가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이건요, 깊은 바다의 그 엄청난 압력을 이겨내기 위한 정말 특별한 생존 기술 같은 거거든요. 자, 여기 표를 좀 볼까요? 두 소리가 얼마나 닮았는지 한눈에 들어오죠. 발성 형태는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정말 중요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두 소리 모두 마지막이 이라는 모음으로 끝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다치츠테토 원리라고 하는 똑같은 소리의 원리를 따른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열쇠부터 같이 풀어볼까요? 그 날카롭고 애달픈 휘파람 소리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비밀을 한번 들여다보죠. 네, 바로 다치츠테토 원리라는 건데요. 이름은 좀 어렵게 들리지만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혹시 꽉 잠긴 수도꼭지를 살짝 열었을 때 물이 씩 하고 엄청 세게 뿜어져 나오는 거 보셨죠? 딱 그거랑 같아요. 우리 몸도 깊은 바다의 압력 때문에 숨길이 꽉 막힌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에서 일부러 좁은 틈으로 숨을 내뱉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가 쓰나 츠 같은 마찰음으로 바뀌면서 터져 나오죠. 이건 단순히 숨을 쉬는 걸 넘어서 몸의 압력을 풀고 또 동료들에게 나 여기 무사히 살아 돌아왔어 하고 알리는 본능적인 신호인 셈이에요. 이 과정을 한번 차근차근 따라가 볼까요? 그럼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 깊은 바닷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압이 우리 폐랑 기도를 꽉 눌러요. 마치 소리로 치면 듯처럼 딱 닫힌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물 위로 올라와서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 좁아진 틈으로 공기를 억지로 밀어내야만 해요. 그럼 당연히 강한 마찰이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 마찰이 휘 하는 그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쓰나 칠 같은 소리 말이죠. 정말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열쇠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이 숨소리는 항상 호이, 휘 하고 이 소리로 끝나는 걸까요? 여기에도 정말 놀라운 우리 몸의 지혜가 숨어 있답니다. 이걸 아가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우리 몸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는 본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숨을 내쉴 때 입을 크게 아 하고 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 하고 입모양을 좁혀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에너지를 아끼고 또 내쉬는 공기의 양을 아주 섬세하게 조절하기 위해서예요. 이 둘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금 한번 가볍게 따라해 보셔도 좋아요. 만약 아 하고 숨을 한 번에 확 뱉어버리면 폐에 있던 공기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서 심하면 정신을 잃을 수도 있대요. 하지만 이 하고 소리를 내면 어때요? 입이 자연스럽게 좁아지면서 숨을 훨씬 안정적으로 길게 내쉴 수 있게 되죠.
이건 바로 뇌에 산소를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공급하려는 우리 몸의 본능적인 지혜, 생명을 지키려는 약속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두 개의 열쇠를 모두 찾았네요. 이 두 가지 원리를 하나로 합쳐보면 이 단순하게만 들렸던 숨소리가 사실은 얼마나 깊고 오랜 역사를 품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결국 두 나라 잠수부들의 소리가 같았던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그들이 마주했던 극한의 바다가 같았고 또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 똑같았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쓰는 한국어, 일본어 같은 언어가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인류가 생존을 위해 공유했던 아주 원초적인 반응인 거죠. 말이 생기기 이전에 존재했던 우리 몸의 언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지만 힘든 순간 내뱉는 소리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였다. 어쩌면 이 숨빗소리, 그리고 이 손에게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우리 모두가 생존이라는 이름 아래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바다가 아주 오랫동안 불러온 가장 오래된 노래가 아닐까요?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재미있는 상상 하나를 여러분께 남겨드릴게요. 만약 이 아주 오래된 소리의 원리가 지금 우리가 쓰는 단어 속에 그 흔적을 남겨두었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무언가 막힌 걸 억지로 해낸다는 뜻의 우리말 구지, 그리고 입을 뜻하는 일본어 쿠치, 둘 다 꽉 닫힌 상태에서 무언가를 힘겹게 내보내는 그 느낌? 어딘가 닮아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물론 정답은 없겠지만요. 잠들기 전에 한 번쯤 떠올려 볼 만한 즐거운 질문이 아닐까 싶네요. 깊은 밤 침대에 누워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가요? 바다 건너에서 들려오는 아주 오래된 소리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당신에게만 살짝 들려드릴게요. 하루의 모든 소란이 잠들고 오직 고요한 숨소리만이 이 공간을 채우는 지금. 가장 편안한 자세로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소리의 여정을 한번 같이 떠나볼까요?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아픈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소리요. 혹시 그 소리가 저 바다 건너 누군가가 내는 소리랑 수천 년 전부터 똑같은 소리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신기하죠? 자, 이 신비로운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야기의 첫 장입니다. 모든 건 하나의 소리, 그러니까 고통이 우리 몸 안쪽으로 꾹 모여들 때 나는 소리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아플 때 아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아이타타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두 말 모두 아이라는 완전히 똑같은 소리로 시작해요. 바로 여기가 모든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바로 아가이 현상이라는 건데요. 갑자기 아프면 우리 입이 무방비 상태로 아 하고 벌어지잖아요. 그러다 순간 온몸의 에너지를 안으로 꽉 응축시키면서 이 소리로 수축하는 거죠. 마치 몸이 고통 앞에서 본능적으로 움츠러드는 그 모습이 소리가 된 것처럼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아이라는 이 소리는 그저 우연히 비슷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말을 배우기도 훨씬 전부터 우리 몸에 깊이 새겨진 인류 공통의 생체 리듬 같은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 똑같았던 하나의 소리가 어쩌다가 서로 다른 두 갈래의 운명을 걷게 됐을까요?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그 갈라진 운명이 한눈에 보이죠? 뿌리가 되는 아이, 그리고 에너지를 모으는 이 소리까지는 정말 똑같아요. 그런데 바로 마지막, 그 모았던 에너지를 밖으로 터트리는 지점에서 한국어는 고로, 일본어는 타로 길이 나뉘는 겁니다. 소리의 느낌도 완전히 다르죠. 한국어의 고는 목 깊은 곳에서부터 고 하고 낮게 울리면서 감정을 안으로 사기는 느낌이잖아요. 반면에 일본어의 타는 혀 끝에서 탁 하고 날카롭게 터져나가는 소리고요.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왜 한쪽은 이렇게 깊고 묵직한 울림으로 남게 됐고 다른 한쪽은 날카롭고 폭발적인 소리가 되었을까요? 그 탁 터지는 소리 뒤에 숨겨진 이유,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생존의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다치추테토 원리라는 건데요. 아주 긴박하거나 시끄러운 상황, 예를 들면 사냥터나 전쟁터 같은 곳을 상상해 보세요. 내 소리를 다른 사람에게 아주 분명하게 전달해야만 하잖아요. 기억처럼 부드러운 소리보다는 터지는 소리가 주변의 온갖 소음을 뚫고 훨씬 더 멀리 잘 들리기 때문이죠. 이건 생존의 원리였던 거예요. 타라는 소리가 바로 이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한번 직접 소리 내보세요. 혀를 입천장에 강하게 붙였다가 탁 하고 터트리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멀리 퍼져나가는 소리가 만들어지죠. 이건 일종의 액션 사운드 법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변의 소음을 뚫고 나의 고통이나 위험 신호를 알리기 위해서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설계한 것 같은 그런 소리인 셈이죠. 이렇게 저마다의 길을 걸어온 두 개의 소리.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요, 이 두 갈래의 길을 다시 하나로 모아보려고 합니다. 끝은 고와 타로 서로 달랐지만 잊지 마세요. 이 두 소리 모두 아이라는 너무나도 똑같은 고통의 외침에서 태어났다는 걸요. 우리는 어쩌면 바다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지만 가장 힘든 순간에 내뱉는 그 소리만큼은 수천 년 전부터 쭉 하나였던 겁니다. 잠시 눈을 감고 이 문장을 한번 느껴보세요. 아주 먼 옛날부터 이어진 우리 안에 깊은 연결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전부 사실이라면 우리가 쓰는 바보라는 말과 일본어의 바카는 어떨까요? 어쩌면 그 소리 안에도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또 다른 비밀이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